통찰력 있는 현명한 투자는 시니멘탈TV와 함께하세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반갑습니다. 시네멘탈TV입니다. 2026년 2월 28일 토요일 새벽이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고 유가가 하루 만에 10달러가 뛰었죠. 지금 100달러가 넘은 상태이죠. 자, 영국 국채는 어떻게 됐나요? 2008년 이후 처음으로 5%를 돌파했고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수합 시장에서 사실상 제로가 됐습니다. 자, 전 세계 자산이 폭락하고 있죠. 전 세계 자산이 다 빠졌어요. 그런데 비트코인만 그동안 너무 빠져서인지 14%나 올랐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숫자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3가지 시나리오까지 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자, 먼저 숫자부터 보도록 한번 해볼까요? 자, 전쟁이 터지고 이란하고 미국의 전쟁이 터지고 약 2주 반 동안의 성적표입니다. 자산별 비트코인은 약 8% 올랐고요. 나스닥 100은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S&P 500은 지금 넥라인에 걸쳐져 있죠. 마이너스 3.6%, MSCI 세계지수는 마이너스 4%입니다. 금은요, 전쟁 전부터 하면 20% 이상 빠졌지만 전쟁 이후로 한 5% 정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오른 건 뭔가요? 원유죠.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오른 건 원유뿐인데 비트코인하고 플러스 40% 정도 올랐습니다. 자, 원유하고 비트코인 단 2가지의 자산만 올랐죠. 자, 보통 유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커져서 비트코인이 폭락하거나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 공식이 깨졌습니다. 왜 깨졌을까요? 자, 지금부터 그 비밀을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자, 왜 유가가 이렇게까지 올랐는지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자,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했죠. 3월 1일 이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선언 이란이 했습니다. 그죠? 3월 2일 이란 미사일 보복 시작, 사우디 타격. 그 다음에 3월 19일 날은 이스라엘이 사우스 파르스라는 가스전을 공격했습니다. 그죠?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냐면 사우스 파르스는 세계 최대 천연 가스전입니다. 자, 호르무즈 해협 하나로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출의 20%가 막힌 거죠. 하루 1,400만 배럴이에요. 한국도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죠. IEA가 역사상 최대인 4억 배럴 비축유를 풀었지만 소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이거는 공급망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 자체가 막힌 거죠. 아무리 비축유를 풀어도 배가 못 나오면 의미가 없어요. 엄청나게 인플레이션 또 원유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비트코인의 차트의 패턴을 보시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전쟁 첫날이 2월 28일이니까 한 요 정도쯤이겠죠. 그죠? 72,000달러에서 약 63,000달러로 이게 큰 프레임에서 보셔도 그렇지 폭락을 했습니다. 보통이라면 거기서 더 큰 폭락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겠죠. 그런데 3월 2일 이란 보복 공습이 터졌을 때 저점이 66,000달러였습니다. 한 요 정도쯤 될 거예요. 자, 3월 7일 추가 공습 때는 68,000달러고요. 3월 10일 유조선 피격 때는 69,400달러입니다. 자, 악재가 터질 때마다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기술적 분석에서는 상승 바닥, 하이어 로우라고 부릅니다. 자, 이 패턴이 뭘 의미하느냐? 누군가가 비트코인을 떨어질 때마다 누군가는 매집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마이클 세일러가 엄청난 양의 비트코인을 샀죠. 주말인가 그랬을 거예요. 자, 누군가 떨어질 때마다 사고 있는 건 과연 누구일까요?
자, 번스타인이 이번 보고서에서 핵심을 딱 짚었습니다. 비트코인의 소유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 2022년 러우 전쟁 때 비트코인 폭락했죠. 왜냐고요? 그때 비트코인 들고 있던 대부분 사람들이 다 누군가요? 바로 개인 투자자죠. 그죠? 자, 전쟁이 터지면 공포에 개미들은 팔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2026년 지금은 다릅니다. 현물 ETF가 전체 비트코인 공급량의 6.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산운용사, 연기금, 국가 투자자의 돈이에요. 이 사람들은 전쟁 뉴스에 패닉셀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래티지, 전쟁이 터진 주에도 15억 7천만 달러어치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총 76만 1천 BTC. 자, 전쟁 중에도 마이클 세일러 형님은 사고 계십니다. 자, 이 사람들은 왜 전쟁이 터진 중에도 살까요? 그죠? 이유는 개미가 아닌 기관, 국가 또는 회사로 소유 구조가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비트코인의 본질은 바뀐 게 아니에요. 비트코인을 가진 부류의 사람들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니요. 바뀐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구조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죠. 좀 재미난 얘기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이런 공습이 일어난 게 며칠이었죠? 2월 28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주식시장 열려 있었나요? 닫혀 있었죠. 채권시장 열려 있었나요? 닫혀 있었죠. 금시장도 외환시장도 다 쉬고 있었어요. 그럼 24시간 열린 시장은 어디였죠? 바로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주식, 채권, 금 전부 닫혀 있을 때 오직 비트코인만 거래 중이었죠. 그래서 전쟁 뉴스에 항상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비트코인이었고, 가장 먼저 빠졌지만 가장 먼저 반등한 것도 뭐입니까? 비트코인이었어요. 자, 비트코인은 이제 위험자산도 안전자산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그건 바로 글로벌 충격을 가장 먼저 흡수하는 24시간 유동성 시장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꼭 말씀드려야 하는 장면입니다. 전쟁 당사국인 이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이란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가 어디죠? 노비텍스예요. 노비텍스에서 미국의 공속 직후 출금이 700% 급증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란 시민들이 자국 화폐 리알을 종이 돈이 되니까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다 해외로 빼돌린 겁니다. 은행도 막히고 국가가 흔들릴 때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돈이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이 장면이 그걸 증명하는 거 아닐까요? 자,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닙니다. 이건 디지털 골드. 디지털 골드의 진짜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비트코인만 볼 게 아니에요. 지금 글로벌 채권 시장에 매크로를 좀 봐야 되는데 2008년 이후 서프라임 모기 지론 이후 첫 경고음이 올리고 있습니다. 3월 21일 영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몇 프로를 돌파했나요? 5%를 돌파했습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직전 이후 처음이에요. 전쟁 시작 후 단 15거래일 만에 68bp가 올랐어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오른다는 거는 국채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건 영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치펀드의 영국 국채 레버리지 거래가 1년 만에 10배로 늘어서 1000억 파운드입니다. 1000억 파운드. 갑작스러운 충격이 오면 이 레버리지가 한꺼번에 터질 수 있습니다. 자, 선진국 채권 시장 전체에 구조적 균열 신호예요. 영국만 오르는 게 아니에요. 프랑스 돌아보시면 국채 금리가 다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보시면 엄청 올라가고 있죠. 자, 2022년 트러스 총리 쇼크 기억하시죠? 자, 그것보다 더 큰 판이 짜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연준입니다. 3월 18일 FOMC에서 금리를 어떻게 했죠? 3.5에서 3.75로 동결했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에요. 연준이 2026년 인플레이션 전망을 2.4에서 2.7로 올려버렸습니다. 19명의 FOMC 위원 중 7명이 올해 인하 없다고 주장했어요. 거의 반 정도가 없다고 주장한 거예요. 금리 인하가. 그리고 수합 시장 어떻게 나왔을까요? 실제 돈이 걸린 시장은 이미 연내 금리 인하 확률을 제로로 베팅했습니다. 연초에는 2, 3의 인하를 기대했었거든요. 수합 시장에서. 근데 지금은 금리 인하 확률이 제로입니다. JP모건은 2026년 인하 없을 수도 있고 2027년 오히려 인상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자, 파월은 뭐라고 했을까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는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써야 한다고 강하게 부인했지만 역사적으로 연준 의장이 강하게 부인할 때 진짜 위험했던 적이 많습니다. 자, 파월이 부인할수록 시장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더 의심하게 되겠죠. 자, 여기서 역설이 등장하죠. 금리 인하 확률이 제로라는 게 비트코인에게 무조건 나쁜 소식일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인플레이션에 올라가는 것은 비트코인의 그냥 악재니까요. 단기적으로는 분명 역풍이에요. 유동성 기대가 사라지고 위험자산 전반에 매도 압력이 오고 달러 강세로 비트코인도 하방 압력을 받습니다. 자, 지금 65,000에서 75,000달러 사이 박스권에 갇혀있는 이유가 그 이유 아닐까요? 자, 하지만 중기적으로 보면 다릅니다. 금리를 못 내리는 상황이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실물 경제가 버텨줄 수가 없어요. 어딘가에서 뭔가가 크게 터집니다. 그러면 연준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자, 선택의 여지 없이 긴급 유동성을 쏟아 부어야겠죠. 자, 2019년 기억하십니까? 레포 시장이 터졌을 때 긴급 유동성을 공급을 했고, 그죠? 비트코인은 그 이후 폭등했습니다. 연준이든 재무부든 이제 유동성을 푸는 시점을 캐치해야 되는 거죠. 자, 지금과 놀라울 정도로 닮았습니다. 자,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시나리오 A는 뭐죠? 전쟁 조기 종결입니다. 트럼프가 3월 23일 협상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크게 올랐어요. 참, 이 트럼프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시장 참여자들이 얼마나 간세 때부터 힘든지 정말 느끼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 시나리오 A가 진행이 됐을 경우 유가가 내려오고 인플레이션 기대가 꺾이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살아나겠죠. 비트코인은 85,000달러를 넘어 연내 10만 달러 재도전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자, 시나리오 B입니다. 전쟁 장기화와 스태그플레이션이겠죠.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유가가 100에서 130달러 사이로 유지되고 비트코인은 단기 박스권 후 8만에서 9만 달러. 이 정도로 일단 움직이는 거죠. 그죠? 자, 핵심은 유가가 높게 유지될수록 인플레이션이 해치, 수요로 비트코인이 부각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시나리오 C입니다. 자, 호르무즈 완전 봉쇄와 글로벌 위기. 저는 시나리오 C 쪽으로 흘러갈 수 있을 가능성도 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베어 플래그 패턴이 높은 타임 프레임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S&P 500의 어떤 라운딩 테이블이 라운딩 탑 구조가 깨질 수 있는 넥라인에 위치해 있다는 거. 그래서 마지막 바닥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찌됐건 각 시나리오별로 여러분들의 대응할 방법을 생각하시고 시나리오를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거는 방금 시나리오 C,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어요. 유가가 150에서 200달러, 글로벌 경기 침체로 모든 자산이 동반 하락하고요. 비트코인도 62,873달러 지지선 테스트, 최악 시 48,000, 55,000달러, 그때 말씀드렸던 DCA 하라는 구조, 거기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참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베어 플래그 패턴이 지금 동일하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패턴은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비트코인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이런 패턴이 높은 프레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제가 요 주황색 선 이렇게 그어놓은 건 뭐냐면 제 실제 투자 계획입니다. 요때 DCA 하려고 적게, 중간, 많이. 그래서 요때 DCA를 하면 저는 장기 스윙 포지션 구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32%의 하락이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미 재무부에서 2026년 5월부터 재무부에서 유동성 푼다고 공식적으로 사이트에 올리고 얘기했죠. 제 지난번 롱폼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2020년 코로나 때처럼 급락은 공포가 아니라 기회일 수 있다는, 역사적 기회일 수 있다는 거 반드시 생각하시고 꼭 나쁜 관점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하락을 DCA 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시나리오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시죠. 미국의 유동성 푸는 시점이 언제죠? 5월입니다. 케빈 허씨는 5월 15일 등판한다는 거, 새로운 연준 의장이죠. 자, 4월은 미 재무부가 유동성을 잠근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TJ 계좌,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팔 때 스트래티지는 매주 약 15억 달러어치를 사고 있습니다. 현물 ETF에는 3주간 21억 달러가 유입됐죠. 그죠? 이란 시민들은 전쟁 나니까 어떻게 했나요? 다 비트코인으로 바꿨죠. 왜? 자국 화폐의 리알은 종이 쪼가리고 결국 비트코인을 선택했습니다. 자, 너무 힘드시죠? 트럼프 때문에도 너무 힘들고, 그죠? 장 상황이 정말 예측 불가한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너무 힘들어서 패닉셀을 하신다면 그건 기관에게 비트코인을 헐값에 넘기는 행위 아닐까요? 자, 누가 맞는 쪽에 서 있을지 여러분이 직접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는 본인의 선택이니까요.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유가가 오르는데 비트코인이 오른 건 버그가 아니라 업그레이드입니다. 자, 비트코인을 가진 사람이 바뀌었어요. 개미에서 기관과 국가 레벨로요. 자, 두 번째는 뭐죠? 진짜 변수는 유가가 아니라 연준과 재무부입니다. 금리 인하 확률 제로 상황이 길어질수록 어딘가에선 엄청난 게 터질 거죠. 그 순간이 비트코인의 진짜 기회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헤드라인이 아니라 숫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유가를 보고 연준과 재무부의 행동을 보고 채권 시장을 보세요. 자,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네멘탈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